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번 주에 대면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내려진 조치니 조금 서운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 경영학의 발전 과정과 리더십의 이해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거 내용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엔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조금 수정을 했고요. 챕터 3부터는 저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 수업 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비대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어렵지 않은, 또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계획서 상의 내용과 조금 변경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 궁금하거나 뭐 조금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되시고요. 집에서 제가 보지 않는 가운데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야 할 시간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과목씩이든 두 과목씩이든 꼭 챙겨서 듣길 바라고요. 비대면 강의에서 진행한 내용들도 다 중간고사에 포함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 강의를 집중해서 꼼꼼하게 듣지 않으시면 시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수업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7단원 마케팅의 이해예요.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의 이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마케팅의 의미와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제품 상표 및 가격 관리, 오퍼레이션 관리, 서비스 오퍼레이션 관리 이렇게 5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 요번 3주차 1차 시에서는 요 마케팅의 의미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케팅의 의미. 자, 마케팅이 뭐냐? 자, 마케팅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갖길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전달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거나 교환 상품을 주고 우리는 화폐를 받죠. 그런 교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자,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계속 얘기 나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통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 우리는 마케팅 관리라고 한다. 자, 서비스 마케팅, 관광 마케팅, 병원 마케팅, 모든 산업이나 기관의 특성을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 마케팅은 뭐다? 고객과 소통해서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고요. 그걸 또 우리는 교환을 받죠. 상품과 화폐를 교환받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마케팅에서는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외부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 자, 외부는 말 그대로 외부 고객을 말하고요. 내부는 우리 직원 내부 고객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앞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화폐로 받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했었죠. 자, 소비자는 당연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직원은 뭐 지금 신발 매장에 있던 직원이 1층 푸드코트 매장으로 내려간다 해서 고객이 되긴 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근로의 서비스를 주고 임금을 받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와 제품과 화폐를 주고받는 개념이 살짝 달라요. 자, 그러면 외부 마케팅부터 볼게요. 자, 소비자 외부 고객이 목표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래야 재구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는 거죠. 화장품을 사던 신발을 사던 제품을 주고 혹은 피부관리 미용 서비스를 받고 나서 우리는 뭘로 받아요? 화폐로 받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화폐를 교환하는 거죠. 자, 경로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 해서 뭐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택배라는 유통 경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는 혹은 배송을 하고 우리는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걸 인터넷에서 결제 통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유통 경로가 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자, 어떤 게 있어요? 광고, 프로모션 많이 얘기 들어봤죠. 자, 광고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CF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지명 광고도 있다. 자,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왜 행사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10,000원어치 사면 뭐 2,000원을 할인해 준다.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 등과 같은 그런 것들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자, 시장 전략에는 세분화 전략과 집중 전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내부 마케팅, 직원 마케팅. 자, 직원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직원 만족을 극대화해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물은 임금이다. 자, 근로 서비스. 우리는 거기에서 근로 서비스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임금을 받죠. 그리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그러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거기서 우리는 일을 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게 내부 마케팅의 교환이다. 자, 경로를 보면 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 나오는 고객 접점이 뭐냐면 고객과 만나는 그 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서비스직은 다 고객 접점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핸드폰을 고치러 가도 그 센터에서 핸드폰을 고쳐주시는 분과 내가 만나면 그 순간이 고객 접점인 거예요. 접점.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에 갔을 때 처음에 딱 입구를 들어갔을 때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과 이루어지는 게 접점. 그리고 안내를 받고 앉았을 때 담당 이제 실장님이나 오셔서 제 머리 커트를 해주시거나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접점.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때 주문을 받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접점. 그러니까 고객과 만나는 순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뭐 우리 쉽게는 카카오 단체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안에서만 쓰는 그런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자,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로 내부 고객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자, 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출근 시간보다 뭐 한두 시간 미뤄준다든지 아니면 퇴근을 좀 일찍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자택근무로 돌리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복지 제도가 되겠죠. 또는 이제 피부관리실 같은 경우에서 보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센터를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할 수 있게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걸 만족도를 확인하는 건 직무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부 고객 직원들이 회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마케팅의 관리 과정을 보시면요. 자, 목표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 제품, 가격 촉진 이것들을 통제하고 실행하고 시장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계획을 해서 우리는 마케팅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 공급업체, 유통 채널, 일반 대중, 경쟁업체 이것들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목표 고객은 내부 고객인지 외부 고객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외부 고객이라면 제품, 원하는 제품은 어떤 건지 그 제품이 어떠한 가격인지를 얼마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촉진, 구매를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유통의 과정이 길어지면 제품 가격이 오르니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걸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주로 다루는 부서가 우리는 마케팅 부서다. 자, 마케팅 부서는요. 기획, 상품 개발, 판매, 광고, 시장조사, 고객관리, 업무별로 과나 부 혹은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해요? 기획, 상품 개발, 판매, 광고, 시장조사, 고객관리 이 모든 걸 다 하는 부서가 마케팅 부서다. 자, 이 마케팅 부서에 고객관리가 들어가 있지만 요거를 하나 더 나눈다면 영업부서를 두고 고객을 좀 더 쉽게 만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로드샵 매장 말고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 화장품을 납품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는 단순히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회사에서 마케팅해서 기획해서 그 시즌에 맞는 프로모션을 제작한 걸 이 영업부서의 직원분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매장을 방문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걸 우리는 영업부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냥 뉴스 보고 뭐 인터넷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자, 대기업체에서는요. 상품 부문별로 조직을 구성하고요. 상품 매니저를 두는 경우도 있대요. 취급 상품이나 브랜드가 많아서 책임 경영이 필요할 때, 자, 요런 경우를 두는데, 단순히 그냥 뭐,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피부관리실 이렇게 작은 거 말고, 대기업 업체에서는 상품이 워낙 많죠.
핸드폰도 따로 있고요. 컴퓨터도 따로 있고요. 노트북도 따로 있고 태블릿도 따로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면 이걸 한 사람이 감당을 해내기엔 업무량이 너무 많겠죠. 그러니 태블릿은 태블릿대로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담당 부서, 담당 책임자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상황에 맞게 그걸로 구입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알고 그것들의 단점이나 장점을 알아야 훨씬 더 제품을 신속하게 기획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부문별로도 팀을 나눠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케팅의 관리 철학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생산 위주의 관점이에요. 말 그대로 생산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자, 보면, 원가를 절감해서 상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마케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자,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의 화장품이 하나는 10,000원에 나오고 하나는 5,000원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걸 구입할까요? 당연히 성분이 똑같다면 5,000원짜리를 구입을 할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발전돼서 상품을 비교를 하는데 굳이 발품 팔지 않아도 되죠. 컴퓨터 몇 번 두들기면 다 나오니까. 자, 그러니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10,000원짜리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히 성분만 따져서 똑같은 성분이라면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뭔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구매력이 약한 시장을 상대로 할 때 적합한 전략이래요. 구매력이 약한 시장은 자, 생산 능력에 비해 수요가 현저하게 높은 산업에도 적절하다. 자, 구매력이 약한 시장이 어떤 걸까요? 지금이야 마스크가 뭐 없어서 못 팔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위협적이기 전에 마스크를 건강을 위해서 구매를 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손소독제를 구매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구매력이 약하죠. 우리가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구매력이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종은 어떻게 해요? 다른 타사의 가격을 보다 훨씬 더 싸게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뭐 대부분 마스크가 뭐 94, 뭐 80 이걸로 나눠지긴 하지만 들어가는 원재료에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가격이 저렴한 걸 구매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보면 제품 위주의 관점, 제품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제품의 성능이나 다양한 기능 혹은 품질로 경쟁해서 승부를 걸겠다. 자, 그러니 삼성에서 핸드폰을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요번에 삼성에서 나온 핸드폰이 아니고 노트북이 한 200만 원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일단 첫 번째 브랜드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거기에 가지고 있는 뭐 펜으로 쓰는 기능이라든가 뭐 노트북이 접힌다던가 뭐 화질이라든가 이러한 품질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화장품 중에서 뭐 설화수 해갖고 있잖아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그 제품을 선호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품 자체의 기능도 뛰어나지만 제품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훌륭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피부 변화가 뛰어나니까 가격이 높아도 다른 뭐 한방 제품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설화수가 비싸도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니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싼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 비싸면 좋은 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나 다양한 기능, 품질로 승부를 걸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노력을 집중한다. 자, 판매 위주의 관점이에요. 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주력한다. 자, 그러니 제품을 뭐 좋은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고객들이 모르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 요즘에 보면 인스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쿠팡에서 봤던 내용들이 인스타에 그대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 고객이 어떤 걸 봤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객한테 계속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CF 광고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화장품 CF 광고를 내보내면 왠지 저걸 쓰면 그 연예인처럼 예뻐질 것만 같은, 김태희처럼 예뻐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꾸 보게 되면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건 어떤 제품인데 이런 색깔이 나요. 이걸 썼더니 피부가 모공이 줄어들었어요. 피부에 윤기가 나요. 하는 등의 인플루언서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주고 촬영을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저 색깔 예쁘네, 피부가 좋아졌네 하는 등의 반응으로 판매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제품의 질을 올리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갈 수 있는 광고에 주력을 한다. 자, 고객 위주의 관점이에요. 자, 상품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상품을 사죠. 그렇게 광고만 할 뿐이 아니라 판매 후에도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 왜 우리 뭐 고객 상담이나 이런 거 받고 나면요. 뭐 핸드폰 때문에 전화를 한다거나 114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고 나면 오늘 만족도에 대해서 체크받는 그런 문자들이 와요.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나요? 뭐 이런 것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다 만족이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체크할 수 있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내가 서비스를 받고 나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불편한 점은 다시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 이건 고객 위주의 관점이죠. 고객이 뭘 원하고 어떤 게 불편했고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웠는지를 판단하는 거기에 그렇게 되면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고객이 다른 회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리 위주의 관점이에요. 자, 기업은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의 장기적인 행복과 사회 전체 복리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자, 아모레 퍼시픽에서 단순히 화장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그래서 여성 환우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교육을 해주고 스킨케어 교육을 해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여성 환우들이 웃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자, 여성 고객들이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고객분들의 행복감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데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를 강조를 해서 그 자기네 아모레 퍼시픽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얘기예요. 사회복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현대 마케팅의 관리 철학을 보시면요. 자, 소비자 지향성, 고객 중심 마케팅이다. 자,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정의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거. 자, 소비자 말 그대로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본 고객 위주의 마케팅과 동일한 얘기인 거죠. 자, 기업 목적의 지향성.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익은 고객 만족을 통해서 달성한다. 기업이 매출을 계속 올리고 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길 원한 거죠. 그리고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이 실현이 되어야만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익은 어디서 오느냐?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 만족을 통해 나의 이득이 생기고 이득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나는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하는 기업 목적의 지향성이다. 자, 전사적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전사적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전사적은 회사 전체를 의미한다. 자, 마케팅 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합심.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가 가운데 있긴 하지만 회사의 모든 부서가 함께 하는 거죠.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목표로 마케팅 부서를 가운데 두고 전체 부서가 합심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내부 마케팅 배웠죠. 내부 고객, 직원을 말한다. 자, 고객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선발하고 교육 훈련시켜서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준다. 자, 능력 있는 종업원을 선발하고 교육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직원, 이 종업원이 본인 스스로 일을 하기를 원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자, 외부 마케팅은 고객 지향 마케팅으로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 마케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자, 내부 마케팅 직원은 고객과 접점,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회사에 불만이 가득한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없죠. 지금 내 매장에 매니저님이 맨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고 나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디 가서 맨날 놀다 오고 막 이러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8시간에 급여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일하기 싫죠. 그러니 내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고객 지향성,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하려면 직원, 마케팅, 내부 마케팅, 직원을 먼저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회적 책임 지향성. 위에 3가지, 지금 앞에서 배운, 앞에서 우리 지금 3개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요?
소비자 지향성, 그 다음에 기업 목적 지향성, 그 다음에 전사적 마케팅, 요 세 가지를 비판해서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훨씬 더 나은 걸 만들어낸 건데, 자, 목표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발견하고요.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복지 및 보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를 만족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소비자들은 사회의 일원이죠. 그 일원들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매출을 상승시켜 줬기 때문에 그걸 사회 전체, 내 매출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돌려야 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마케팅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일단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요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퀴즈 꼭 가셔서 푸셔야 됩니다. 퀴즈 푸셔서 1차 시 출석 다 인정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2차 시에서 다시 뵐게요.